테니스 선수의 다양한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테니스 인물백과입니다. 이번 주도 특별한 선수의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알아볼 선수는 누구인가요, 레딩님? 네, 저희 더 테니스에서 인물백과를 위한 선수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화제성 그리고 스토리라인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를 저희가 알아보고 싶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 선수들이 좀 역차별을 받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럼 오늘은 한국 선수를 준비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테니스 선수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백다은 선수? 네, 얼마 전에 백다은 선수가 오스토펜코를 꺾은 일이 있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다은 선수에게 아주 귀여운 사인도 받았답니다. 사인을 받으셨어요? 네, 오. 볼에다가 사인을 받았는데 거의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오, 한번 나오셔야겠다, 백다은 선수. 네, 듣고 계시죠? 네. 저는 지금은 선수가 아니지만 감독님이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수는 이영택 감독님 멤버들이 성과주의. 네, 아. 그리고 현 선수라고 치면 지금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덕희 선수. 이덕희 선수 네, 역시 마찬가지로 테니스 레전드죠. 네네. 네, 그쵸. 저도 많은 선수들 경기, 특히 한국 선수 경기 많이 챙겨보고 좋아하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선수는 한동안 전 세계 테니스 팬들의 주목을 받았던 선수였지만 요즘에는 투어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선수입니다. 바로 한국 테니스의 희망, 한국 테니스의 자랑, 머드리의 후계자, ATP 탑 랭킹 10에 확실히 들어갈 선수였던 바로 정현입니다. 오. 과거형이라는 게 좀 약간 아쉽긴 한데 정현 선수는 이제 조코비치를 이겼다는 전무후무한 이력 있는 한국 그렇죠? 선수잖아요. 네. 그 스포츠 선글라스가 포인트. 네, 맞습니다. 네, 찬도라님은 혹시 정현에 관해서 어떤 코리아 인상이 오픈 있으신가요? 이때 한번 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 정현 선수 하면은 2018년도죠. 2018년 호주 호주 오픈 제일- 4강. 네. 그 이후 또 그때 이후에 이제 정현 선수가 이렇게 4강 올라가서 K 테니스가 또 붐이 또 그렇죠. 일어났었죠. 그때 그랬었죠. 네, 그게 제일 떠오르네요. 저도 역시 정현 선수 하면 호주 오픈 4강 위협이긴 한데 그건 차차 알아보고요. 일단 정현 선수의 어린 시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정현. 1996년 5월 19일생, 한국 나이 27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출신이고요. 테니스로 유명한 수원의 영화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었는데 친형인 정홍 선수도 테니스 선수입니다. 정홍 선수도 국내에서는 탑클래스 선수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김포시청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홍 선수 역시 현재 현역으로 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정현 선수의 커리어에는 살짝 아주 조금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현 선수는요, 주니어 선수였던 2018년 윈블던 주니어 남자 단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탑클래스 선수의 자리를 일찌감치 예약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테니스 인물백과를 하면서 다양한 선수들을 알아봤는데 진짜 레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둘째인 선수가 성적을 조금 더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게 이가 슈비용택 선수도 둘째였고요. 네. 사실 정현 선수의 부모님은요, 정현 선수의 형인 정홍 선수가 테니스를 이제 장래 희망 테니스 선수가 되기를 원하자 둘째인 선수는 정현 선수는 공부를 하기를 바라셨다고 해요.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현 선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정. 교정. 네. 안경 정답입니다. 바로 안경인데요. 이 안경 덕분에 정현 선수가 테니스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현 선수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심한 약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약시라는 것은요, 시력이 저하된다는 말의 다른 말인데요. 눈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공부보다는 녹색을 자주 보는 테니스를 시키는 게 시력 보호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테니스 선수를 하고 싶어하는 정현 선수의 마음을 허락해 줬다고 합니다. 그 공책 앞에 초록색 페이지 있잖아요. 뭐 그런 건가요? 공책 앞에 초록색 페이지가 왜 있어요? 모르세요? 모닝글로리? 앞에. 그 앞에 초록색 그거. 네네네. 그거 왜 공부하다가 이거 펴보면은 그 시력 좋아지라고 그거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그 눈 뭐 편안하게 하라고. 그건 또 처음 알았네요. 그냥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테니스를 보면 안경 쓴 선수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루블레프 시너 같은 선수는요, 콘택트 렌즈를 끼고 시합을 하고요. 평소에는 안경을 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두 선수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강남역에 좋은 안과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테니스계를 이끌어갈 인재가 사라질 뻔했는데 정현 선수가
안경을 계속 끼는 이유는요. 그만큼 아주 눈이 시력이 아주 나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낸 정현 선수는 12세부터 재능을 터뜨리면서 굵직굵직한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현 선수가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승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군 면제까지 받았고요. 네. 네, 우리나라 선수에게 군면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2014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서 임용규 선수와 파트너를 이뤄서 남자 복식으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단식은 요즘 살짝 기세가 꺾인 일본의 니시오카 선수에게 패배해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아주 아쉽게 졌는데요. 그 뒤로 이제 정현 선수는 국내외에서 펼쳐진 챌린지 투어, 그러니까 ATP 투어보다는 한 단계 낮은 레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세계 랭킹 173위가 됩니다. 18살 때부터 군면제를 받게 되니까 운동선수로서는 좀 미래가 창창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이제 사실은 이게 운동선수에게는 특히 골프나 테니스처럼 개인 종목 선수에게 군 복무는 선수 그 커리어에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무에 들어가는 시간 2년, 1년 그것도 시간인데 체계적인 식단이나 훈련이 그 몇 년 동안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몸을 만들어야지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그 시간 동안 또 PX 가서 냉동 먹고 약간 경계 근무 쓰면서 이제 수면 리듬 깨지고 하다 보면 이제 몸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면제를 모든 선수가 받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제 군 복무 고민을 날려버린 정현은 2015년부터 말 그대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호주에서 챌린저 대회를 우승했고요. ATP 마스터스 1000 마이애미 오픈에 참가해서 64강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챌린저 대회도 우승을 했고요. 랭킹이 그래서 88위까지 상승을 합니다. 또 부산 챌린저 대회 우승, 윈블던 32강, US 오픈 64강에서 5번 시드 바브린카를 만나 0대3으로 지긴 했지만 모든 세트를 타이브레이크로 가는 6대7, 6대7, 6대7로 지는 명승부를 만들어내며 패배를 했고요. 이후 정현 선수의 세계 랭킹은 88위에서 51위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정현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될 선수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죠. 이때 나이가 고작 19살이니까요. 맞습니다. 정현은 이후 2016년 한 해를 정말 바쁘게 보냈어요. 호주 오픈 1회전에서는 조코비치를 만나서 0대3으로 패배, 프랑스 오픈 1회전에서는 프랑스의 캉탱 알리스를 만나서 0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이후 정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입스가 오면서 윈블던과 2016년 브라질 올림픽을 포기하게 됩니다. 동호인들도 보면 입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입스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입스는요, 심리적인 원인으로 근육이 경직되면서 평소에 잘하던 동작을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테니스 선수들은 포핸드 입스가 가장 흔하고요. 야구 선수들은 투수들이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습 때는 잘만 하던 것들이 실제로 대회 상황이 되면 못하는 것이 입스입니다. 네, 저도 입스가 온 것 같아요. 좀 포핸드 입스도 오고 백핸드 입스도 오고 네, 발리 입스도 오고 서브 입스도 오고 다 왔습니다. 네. 저도 입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현은 중요했던 2016년 20살 시즌이죠. 절반을 날리고요. 코치를 교체를 합니다. 스카이 김이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누가 하늘쌤입니다. 네, 아, 네네. 네, 정현에게 2017년은 전성기의 시작을 알리는 한 해이고요. 호주 오픈 64강에서 디미트로프를 만나서 1대3으로 패배했지만 잘 싸웠고 2017년 4월에 열린 ATP 500 바르셀로나 오픈에서는 16강전에 드베레프를 꺾으면서 파란을 일으켰고 8강에서는 나달을 만나 1세트의 타이브레이크까지 갔지만 0대2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정현 선수의 나이가 20살이라는 거잖아요. 나이에 비하면 정말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이때 당시에 정현의 기록지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 탑 클래스 선수들과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정현은 이후 미넨에서 열리는 ATP 250 BMW 오픈에서 가엘 몽피를 꺾고 4강에 올랐고요. 롤랑 가로스 32강에서는 니시코리를 만나서 그 탑10 일본 선수죠. 네네. 니시코리 K를 만나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또 11월에는 마스터스 1000 파리 오픈에 출전을 했는데요. 즈베레프의 형 미샤 즈베레프를 만나서 2대0으로 승리하였고 32강에서 나달을 만났지만 브레이크 차이 원 브레이크 차이로 5대7, 3대6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 그때 이 정현 선수 롤랑가로스 32강에서 니시코리를 만나서 경기한 걸 봤는데 그때 흐름이 정현 선수의 흐름이었는데 그때 우천으로 맞아요. 한번 연기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치렀는데 그래서 졌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대회가 있었죠. 네, 저도 그 대회는 알고 있는데 정현 선수가 루블레프, 샤포발로프, 메드베데프를 꺾고 우승을 했잖아요. 네, 국내 팬들에게는 워낙 유명한 대회라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상황실 근무였거든요. 상황실 YTN에서 정현 선수의 우승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때 대회가 1회 대회거든요. 그 정현이 결승전에서 루블레프를 꺾고 1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우승을 했고요. 그때 꺾은 선수들이 현재 ATP 투어를 주름 잡는 선수라는 사실을 볼 때 정현 선수의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2018년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정현 선수 커리어의 하이라이트 2018년 호주 오픈을 말씀드릴 순서인데요. 일단 정현 선수가 꺾은 선수만 말씀드려보면 1회전 128강이죠. 미샤 지베레프, 2회전 64강 다닐 메드베데프, 3회전 32강 알렉산더 지베레프, 4회전 16강 노박 조코비치를 꺾고 8강에서 미국 선수죠. 테니스 샌드그렌 선수를 잡고 드디어 4강에서 로저 페더러를 만나게 됩니다. 야, 이긴 선수들의 명단을 보니까 말이 안 되는데요. 페더러는 말할 필요도 없고 현재 랭킹으로만 봐도 조코비치가 1위고 메드베데프가 3위고 지베레프가 7위인데 이런 선수들을 모두 한 대회에서 꺾은 거죠. 네, 지금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명단이긴 합니다. 16강에서 조코비치를 꺾은 후에 조코비치가 인터뷰에서 정현에 대해 가까운 미래에 탑 10에 들어갈 가장 확실한 선수라면서 박수를 보냈고요. 조코비치를 호주 오픈에서 이긴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 승률은 82승 8패 무려 91%거든요. 그마저도 대부분의 패배는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커리어 초반에 몰려 있어요. 근데 2010년 이후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에서 9회 우승을 했는데 2018년에 만약 정현이 조코비치에게 패배했다면 테니스의 역사가 또 한 번 바뀔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018년에 페더러가 정현을 잡아내면서 손쉽게 결승에 올라갔고 결승전에서 칠리치를 잡아내며 20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을 가져갑니다. 네, 요게 지금 최초로 20번째 메이저 대회를 우승한 거고 페더러의 마지막 그랜드슬램 우승이었죠. 정현은요 프로테니스가 시작된 오픈 에라 1968년 이후 86년 만에 아시아 국적 선수로는 최초로 호주 오픈 4강에 오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아시아 최고의 테니스 선수라고 하면 탑 10까지 올랐던 니시코리 K가 있거든요. 니시코리 K도 호주 오픈에서는 8강까지밖에 못 갔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찬다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4강전에서 페더러를 만났지만 발바닥 부상으로 기권을 하였습니다. 당시 그 뉴스에서는요 발바닥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기권을 했다고 사람들이 되게 정현의 정신력을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정현이 SNS에 발바닥 사진을 올렸는데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실제로 정현은요 16강전부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고 경기를 치렀다고 하고요. 의사가 너 발바닥이 지금 1부터 10까지 중에서 얼마나 아프냐고 물어봤을 때 15라고 대답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이야기인데요. 이후 정현 선수는 승승장구하게 되죠. 네, 일단은 부상 치료를 위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가고요. ATP 500 멕시코 오픈 8강, 인디언 웰스 8강, 신시내티 마스터스 32강 등 굵직한 대회에서 성적을 가져가며 ATP 랭킹을 19위까지 끌어올립니다. 이후 US 오픈에서 한국인 최초로 23번 시드를 받아 또 한 번의 기록을 작성하고요. 아쉽게도 2회전에서 미하일 쿠쿠시킨에게 덜미를 잡히고 상하이 마스터스에서는 당시 93위였던 후베르 후르카츠를 꺾는 모습도 보여주었네요. 듣기만 해도 정말 감격스러운 성과입니다. 호주 오픈 4강, 마스터스 8강 기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후 정현 선수는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슬럼프를 맞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현 선수는 경기력이 떨어지고 랭킹도 함께 하락하면서 ATP 250과 챌린저를 전전하는 그저 그런 선수가 되었는데요. 그마저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서 2019년에는 연말 랭킹이 129위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후 정현 선수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두 분께서는 정현 선수의 추락이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리 부상, 어깨 부상, 발목, 발바닥 등 유독 정현 선수는 부상에 대해서 불운했었는데요. 심지어 허리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니까요. 네, 이게 정현 선수가 다양한 부위에 부상이 있었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나달처럼 뭐 특별한 부위에 부상이 있으면 이제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조금은 선수 생명을 더 연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정현 선수가 은퇴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뭐 허리, 어깨, 발목, 발바닥 정말 다양한 부분에 부상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좀 불운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왜 부상이 이렇게 왔냐고 생각을 하면 좀 투어 일정이 좀 무리하지 않았나. 지금 제가 쭉 이제 한번 되게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런 투어 일정 굉장히 빡빡하고 랭킹 방어를 위해서 모든 대회에 다 참석을 해야 되고 또 모든 대회에서 최대한 이길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해야지 겨우겨우 랭킹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정현 선수처럼 뭐랄까 좀 후원을 좀 이렇게 많이 받지 못하는 투어에서 상금을 받아야지만 이 투어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에 내몰리거든요. 그래서 정현 선수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고 뭐 다양한 대회에 좀 몸을 좀 혹사시켜가지고 몸이 좀 많이 아프고 부상을 입게 되지 않았나 또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제 국내 코칭 시스템이 좀 더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본 영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현 선수가 라켓 그 빈 라켓을 커버를 씌워가지고 모래에서 빈 스윙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축구에서도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그 히딩크 감독이 처음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우리나라 왔을 때 축구 선수들이 아침마다 등산을 하면서 달리기를 하는 걸 보고 니네 그런 걸 왜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훈련 스케줄을 바꿨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실제로 등산하는 거랑 축구랑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정신력이라든지 체력을 길러주긴 하지만 오히려 더 실제적인 근육을 키우는 선진적인 그 훈련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아시아의 강호로 그 자리를 맹위를 떨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모래사장에서 빈스윙하는 거는 뭐 당연히 훈련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직접적인 테니스랑은 사실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선진적인 훈련 시스템이 좀 더 도입이 됐었다면 정현 선수께서 좀 부상을 좀 피하시면서 좀 더 커리어를 훨훨 왜냐하면 능력은 있으신 선수니까 분명히 그래서 좀 아쉽다 정말 많이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무래도 한 사람의 테니스 팬으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그만큼 즐겁게 테니스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니스 선수들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코너 테니스 인물백과 오늘은 국내 테니스 간판 스타 정현 선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추천을 받아볼까 하는데 어떤 선수를 알아보면 좋을까요, 찬더러님? 솔리님의 최애 선수 가엘 몽피스 어떠세요? 마침 이슈도 있고 하니까요. 최애 선수 가엘 몽피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가엘 몽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딕, 찬더러, 솔리의 더 테니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